도로 위 가만히 서 있는 동물 한 마리. 캥거루입니다. 여기도 가운데 한 마리 있다. 이거 정말. 세 마리. 캥거루들이 그냥 쑥 튀어나와요, 그냥. 제한 속도 100km 구역이지만 그렇게 달렸다가는 대형 사고를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저절로 긴장되는데요. 들어가는 거. 비켜주세요. 굉장히 천천히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아주 평소보다 운전하는데 한 두세 배 더 신경 써요. 어린이들 있는 학교 근처에 이런 길 운전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찌감치 출발도 했겠다. 느긋한 마음으로 조심스레 달려봅니다. 이 살아있는 야생의 섬에선 하루가 일찍 시작됩니다.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얻는 법. 이방인의 시선은 아랑곳 않고 아침 식사에 여념이 없는데요. 이런 야생의 새들은 물론 호주를 상징하는 여러 동물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헨슨베이 보호구역입니다. 얘네 엄청 많네요. 네, 먹이 먹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와, 우리를 그럼 좀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네. 저희를 가장 먼저 반겨준 것은 캥거루. 특히 이 녀석들은 본토에 있는 캥거루보다 작은 캥거루 아일랜드 캥거루라는 종인데요. 혹시 캥거루라는 동물 자체가 먼 옛날에는 전 세계 곳곳에 분포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호주가 아시아 대륙에서 떨어져 고립되면서 육식 동물이 없는 이곳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데요. 천적이라고는 없는 태평한 삶을 살아설까요? 이렇게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야생동물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캥거루보다 한참 작은 이 녀석들은 왈라비입니다. 같은 캥거루과지만 크기가 작아 미니 캥거루라고도 하죠. 처음엔 3cm밖에 안 되는 캥거루 새끼는 6개월간 어미배에 있는 주머니에서 머무는데요. 태어날 땐 앞다리만 움직일 수 있다가 어미의 주머니에 머무는 동안 뒷다리가 충분히 튼튼해져 힘차게 뛰어다닐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한 번에 점프할 수 있는 거리가 5m에서 8m까지 된다니 그야말로 뜀박질의 명수입니다. 사람이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니까 뭐 사람이 괴롭히고 그렇죠. 뭐 네, 총 쏘고 이런 게 없이 네. 같이 공존하는 걸 얘네도 아는 것 같아요. 그죠? 이 평화로운 공존은 캥거루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Right up there. So yeah, it was this morning was sitting up here and it just went up there, and 제 눈을 사로잡은 또 다른 녀석. 코알라입니다. 유칼립투스 나무마다 한 마리씩 잠자는 자세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yeah, they sleep for 20 hours a day, so it's probably gonna settle down now. I have to wait more than 20 hours. You might have to be. You might wake up. 코알라의 주식인 유칼립투스 나뭇잎은 영양이 별로 없는 데다 독성까지 있어 해독작용을 하느라 20시간을 자야만 한답니다.
코알라 찾았다. 여기 걸어간다. 이날은 운 좋게도 방금 막 나무에서 내려온 녀석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나무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른 곳으로 향하는 녀석. 야행성인 코알라가 활동하는 건 한밤중. 그것도 4시간에 불과합니다. 잠자리를 고르는데 당연 까다로울 수밖에 없겠죠. 너무 좋아. 너무 귀여워요. 걸어다니는 코알라를 눈앞에서 볼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진짜 야생으로 이렇게 코알라가 내려오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문 일이고요.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럭키한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 좀처럼 멈출 기세가 아닙니다. 계속 나무들이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끊임없이 나무를 고르더니 결국은 마음에 드는 잠자리를 찾았나 봅니다. 코알라의 긴 다리와 큰 발은 나무를 타고 오르기 알맞은데요. 특히 엄지와 검지가 다른 세 발가락과 마주보는 집게의 역할을 해 나무에서 잠을 청해도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정말 운이 좋은 거고, 그 저는 이렇게 가까이 본 적이 없어요. 저- 저 좋은 이해로. 맞아요. 저도 네. 코알라 사진들도 그렇고 동물원에서도 보면 항상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갖고 자는 것만 봤지. 그렇죠. 예. 그 땅에 이렇게 애기들 아장아장 네, 기어다니듯이 네. 이렇게 같이 예. 한 뭐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 그렇죠. 감동이에요, 감동. 예. 정말 행복해요. 예. 코알라와의 행복한 시간을 뒤로하고 숙소로 향하던 길. 도로변에서 동물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캥거루인 듯한데요. 도로를 가로지르다 그만 차에 치이고 만 모양입니다. 야생동물이 차에 치이는 소위 로드킬은 이곳에선 정말 자주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뭐 참 문명을 안 쓸 수도 없고 참 방법도 없고. 아유. 마음이 또. 워낙 동물들이 많다 보니 이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이른 새벽이나 저녁 시간대에는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나기 십상인데요. 사고를 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교육을 받을 때도 흔한 일이기 때문에 로드킬이 났을 때 그냥 지나가라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치고라도 가라. 예, 치고 가야 더 큰 사고를 이제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는 하는데, 실제 캥거루 섬은 물론 호주에서는 대형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을 그대로 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로변에는 이미 오래된 로드킬의 흔적들이 즐비한데요. 천적 없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곳의 동물들에게 유일한 천적이 있다면 바로 인간이 아닐까요? 조금은 무거워진 마음으로 다시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숙소에 들어서니 어디선가 어린 캥거루 한 마리가 절 맞아줍니다. This is your pet or
She's an orphan, 예. and we're just trying to raise her, and then we'll let her go. And when 아, she's a bit 예. bigger, yeah. 아이고 이 I'll 녀석 go and have a look anyway. 이 녀석 예예 이 녀석은 저기 고아로 데려다가 먹여갖고 이럴 텐데 어우 침 좀 봐요. 또 도트라고 하는 이 캥거루는 부모를 모두 로드킬로 잃고 방황하던 고아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자신을 귀여워해주는 사람들에게 유달리 애착을 보이는데요. 이거는 펠렛이 사람 그 먹는 게 아니고요. 예. 초식동물 위해서 만들어진 그 식물성 사료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는다. 사실 호주에선 야생의 캥거루에게 사람의 음식물을 주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물이 탈이 나기도 쉬운데다 야생성을 잃을 우려도 있기 때문이죠. 로드킬 없이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 녀석 귀여운 녀석 이렇게 만지면서 같이 서로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건 너무 좋은데 애기 엄마랑 아빠가 다 로드킬로 희생된 걸 생각하면 참 어떻게 너무 불쌍해요. 예. 사람들이 이렇게 효율이나 속도 이런 것 때문에 빨리 달리고 그래서 또 많은 동물들이 희생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좀 천천히 다니면 자연하고 같이 공존하기가 훨씬 더 좋은 그런 환경을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잘 먹는다 이 녀석 근데. 도트와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본격적인 캥거루 섬의 자연을 만나러 다시 발길을 옮겨봅니다. 사람보다 동물이 주인인 캥거루 섬에선 교통체증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유독 비포장 도로가 많은 것이 눈에 띕니다. 섬의 명소 중 하나인 리틀 사하라로 향하는 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길이 굉장히 험하네요. 캥거루 아일랜드는 메인 도로가 2개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 타고 왔던 거기 사우스 코스트 라인 있잖아요. 거기하고 이제 북쪽으로 나가는 길을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비포장 도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려고 최소한의 도로만 깔고 나머지는 비포장으로 내버려 두는 거죠. 예. 빨리 우리 같이 갈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떨 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렇게 비포장이 저는 그럼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예.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즐거운 여행입니다. 오랜만에 맨발로. 사막으로 막 들어서려던 찰나 제 눈길을 끄는 녀석이 있습니다. 어우 귀여워. 갑옷을 입은 것 같은데. 예, 그 등에 아마 제 생각에 사막에서 물 받아서 먹는 애 같아. 아침 이슬. 예, 그 등에 모양이 호주 사는 저도 이런 풍뎅이는 처음 봐요. 그 이름도 귀여운 파이 접시 풍뎅이. 등에 달린 접시는 음식과 물을 모을 뿐 아니라 천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는데요. 그렇게 녀석은 사막의 모래 위에 총총 발자국만 남긴 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늘로 가네요, 그죠? 사막에 기니까. 사막의 강한 햇볕 아래 걸을 생각을 하니 제게도 접시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집니다. 걸은 지 얼마나 됐다고 형제의 익숙한 몸은 벌써부터 아우성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반대로 된 거 초등학교 때 놀았던 그 맛인데요. 여기서 모래바람이 그렇게 마주한 정상. 섬 한가운데 자리 잡은 새하얀 모래사막이라니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사하라 사막의 축소판이라 해서 그 이름부터 리틀 사하라라 붙여진 곳. 그런데 올라올 때의 열기와는 차원이 다른 차가운 바람이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합니다. 딱 언덕 넘으니까 그냥 냉장고 문 연 것처럼 시원한 바람이 쫙 부네요. 그냥 춥지는 않으세요? 지금은 더웠고 나선지 네. 되게 시원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사실 뭐 저쪽만 지나가면 남극이니까 거기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춥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럼 여기하고 남극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바다만 있는 거죠. 야, 바람이 좀 더 신선한 것 같아요. 남극의 바람이 사막의 모래를 흩날리는 풍경이라니 세상에 이런 곳이 또 있을까요? 제가 몰랐던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에 모래바람이 잦아들 때까지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캥거루 섬의 또 다른 매력이라면 사막에서 조금만 더 가면 바다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원시 그대로를 말이죠. 저희가 향한 곳은 실베이. 호주 최대의 바다사자 서식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특히 야생의 바다사자 무리를 아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한 번 정도 다시 에듀케이셔널 메시지를 주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의 터가 아니라 동물들의 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잠깐 걔네한테 들어간다. 걔네 집에 남의 집에 그렇죠.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의를 갖추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이곳에선 하루 10번으로 정해진 입장 시간과 전문 가이드와의 동행 등 엄격한 규정으로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연간 11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만큼 이제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와, 저기 보세요, 저기. 와, 엄청 쫙 많은데요. 누워있네. 엄청 많아요. 제가 다 자고 네. 있어요. 와. 모래사장에 일렬로 늘어선 바다사자들을 보니 그제야 실감이 나는데요. 이 녀석들은 호주에만 서식하는 오스트레일리아 바다사자입니다. 전체 개체수가 14,000마리가 채 안 되지만 그중 1,000마리가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그 수가 점점 더 줄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많은 바다사자를 자연 상태 그대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은 호주 전체에서도 이곳이 유일하다는데요. 동물들로부터 약 10m까지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툭 하면 찾아오는 이방인들에게 익숙해진 건지 그냥 졸린 건지 느긋하기만 한 녀석들.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귀여운 느낌마저 드는데요. 눈 감고 가.
자면서 가요, 자면서. 결국 이 녀석은 걸어가다 말고 잠들어 버린 듯합니다. They've been recorded at diving 275 metres in one dive and staying underwater for up to 12 minutes. Now, if you think it's a mammal like us, try holding your breath for 12 minutes. It's not easy. And the other thing that's amazing about sea lions is they don't rest for 3 days and 3 nights. They hunt continually. So they're swimming, diving, backwards and forwards, up and down the whole time. And so when they come back here, it's no wonder they look like this. 지친 바다 사자들은 이곳에서 다시 기력을 회복해 바다로 나가는데요. 새끼들에겐 그 시간 동안 살아남는 것이 일입니다. So 3 days they go without any milk at all. So they're usually pretty hungry by day 3. And sometimes they'll start to move around up and down the beach looking for mum and start to call for her.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음. 힘들죠. 마지막 날은 그럼 거의 애들이 저 배고파서 저렇게 그냥 팔찌에서 쓰러지는 암컷은 자기 새끼에게만 젖을 주기 때문에 버림받은 새끼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데요. 그런데 이 녀석 어미를 잃어버린 걸까요? 저기 온다. 아이고. 작은 지느러미 발로 아장아장 오는 모습이 어미를 찾고 있는 듯한데요.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미 바다사자는 고난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이 영특한 녀석 용케 어미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난간 아래까지 기어왔는데요. 천막 한 장에 그만 가로막히고 맙니다. 어미와 새끼는 냄새를 통해 서로를 알아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이 새끼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데요. 다행히 다른 길을 찾은 모양입니다. 애탄 울음소리에 어미도 깨어나고 결국 극적인 모자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바다 사자는 번식률도 낮고 새끼의 생존율도 낮은 편인데요. 어미 젖을 뗄 때까지 부디 아무 탈 없이 잘 자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다 사자들의 낙원, 실베이를 뒤로 하고 이번엔 캥거루 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플린더스 체이스로 향합니다. 캥거루 섬에서도 야생동물의 낙원으로 손꼽히는 플린더스 체이스 국립공원. 1919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곳은 독특한 지형으로 이름이 높은데요. 오랜 세월과 남극의 바람이 만든 리마커블 락스. 초현실적인 풍경이 눈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는 마그마가 식으면서 형성된 화강암을 남극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과 파도가 조각해낸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압권은 바로 이 바위입니다. 언뜻 독수리를 닮은 것도 같고 코끼리를 닮은 것도 같죠. 자연의 손길이 빚어낸 경이로운 작품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차로 20여 분을 가면 캥거루 섬의 또 다른 상징을 만나게 되는데요. 시원하다. 네? 네. 대륙의 바다 이런 느낌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예술품, 애드미럴 아치입니다. 거대한 동굴의 입구처럼 생긴 아치형 바위와 커튼처럼 드리워진 석순들, 오랜 세월 파도와 바람에 깎여 만들어진 자연의 걸작이죠. 해안 자체가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인간이 접근하지 못한, 그래서 태고적 자연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보존된 곳입니다. 정말 호주가 엄청나게 큰 나라라는 거, 그리고 와일드한 것들이 살아있는 이런 것들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어느 정도 멋있고 이런 거는 보면은 와 소리도 나고 뭐 야호 이러기도 하는데, 이런 풍경은 뭐 사람을 좀 부끄럽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 말도 못하게. 사람보다 동물이 더 많고 그들이 살아가는 자연 그 자체가 주인인 보물 같은 섬. 동물과 자연을 인간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느끼게 해주는 그곳이 바로 캥거루 아일랜드였습니다. 여정의 시작점인 아들레이드. 지중해성 기후로 연중 내내 춥지 않은 이 도시는 교통체증이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캥거루 섬에 이어 대륙을 가로지르는 대장정을 시작할 제게는 시작부터 순조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데요. 중부 내륙의 남쪽 끝 아들레이드에서 최북단의 다윈까지. 거리가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건 상상 그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지도가 아델라이드에서 다윈까지거든요. 그 호주 중심을 종단하는 지도인데, 이 지도가 디테일하지 않은 지도인데도 이만한 걸로 앞뒤로 이렇게 아래 반을 나눠놨습니다. 그렇게 갈 길이 먼데 도대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차량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으로 찍어보니 더욱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3,047km 48시간 22분. 와, 내비게이션에서 이렇게 3,000이라는 숫자도 나오네요. 아무튼 여행 처음이라 이게 여행이지 무슨 마라톤은 아닌데, 아무튼 그 운전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뜨개질 하듯이 한 땀 한 땀 떠갖고 이제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목적지 쿠버패디로 출발해 봅니다. 아들레이드에서 쿠버패디까지는 장장 950km. 가는 내내 저와 함께하는 것은 일찌감치 떠오른 달림뿐입니다. 오지를 일컫는 아웃백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풍경이죠. 도로를 달리다 보니 저와 함께 달리는 열차가 눈에 들어옵니다. 19세기 말부터 운행된 대륙 종단 열차입니다. 신호등도 한 지금 7, 8시간째 하나도 없고, 과속버도 없고, 고속도로에 휴게소도 없고, 그냥 제가 가고 싶은 만큼
가고 싶은 속도는 규정 속도 이하로 제 마음대로 가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머릿속에. 장거리 운전을 즐기는 저에게도 쉽지만은 않은 여정인데요. 9시간을 넘게 달려 쿠버패디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쿠버패디라는 이름은 굴 속의 백인들이란 뜻입니다. 때론 50도가 넘는 사막의 무더위를 피해 지하 생활을 하는 백인 이주자들을 보고 이곳 원주민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덕분에 사람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황량한 풍경으로 공상과학 영화들의 배경이 되기도 했었죠.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곳이 또 있습니다. 주유소가 아닌 물을 넣는 주수소가 바로 그것이죠. 물이 워낙 부족한 마을이다 보니 호주 정부에서는 지하 파이프라인을 통해 물을 공급하는데요. 태양열을 이용해 증류한 물로 우리 돈 1,000원에 130리터 정도를 살 수 있답니다. 보통 뭐 물값을 무시할 만큼 보통 물 인심이 좋거든요, 다들. 근데 홀리데이 파크에서도 물을 다 채울 수 있는데 이 동네는 물 자체가 완전 유료예요.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요. 그래도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얻을 수 있는 게 어딘가 싶습니다. 사막 지역에서 물을 가득 넣으니까 기름 가득 넣은 것만큼 기분이 뿌듯합니다. 쿠버패디는 내륙에 위치해 기후가 아주 건조한 것이 특징인데요. 낮밤의 극심한 온도차는 물론 때때로 불어오는 모래바람 역시 사람들을 지하로 몰아넣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생겨난 독특한 풍광이 있는데요. 땅속에서부터 솟아나온 이 굴뚝 같은 구조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동네는 여름에 날씨가 그늘 온도가 한 50도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다 땅 밑에 집이 있대요. 그래서 땅 밑에 있는 집들 그 환기구로 이렇게 만들어 놔갖고 풍경이 아주 좀 되게 독특합니다. 지상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이 더 많은 마을. 이렇다 보니 쿠버패디는 세계 최초로 지하에 호텔이 지어진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중 한 숙소에서 하룻밤 묵어보기로 했는데요. 와. 오. Now we're about 6.5 metres underground. 아, 예, 예. 땅 밑은 온도 변화가 적기 때문에 사막의 혹독한 기후에도 거주하기에 무리가 없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Underground motel rooms. 예, 예. The ensuite, 2-bedroom. 아. In the summertime in here, maybe 28 degrees. Yeah. In the winter time, 22. 예, 예. So all year round, a nice, 예, 예. reasonable Night to temperature. sleep. And Yep. Yeah. 와. So if it's 40 degrees or 46 outside, Yeah. in here 28 is, Wow, is wonderful. beautiful. Beautiful. Yeah. Yeah. Very, very solid, Yeah. all sandstone, Yeah. and then we lacquer it with lockrete or boncrete just Yeah. to stop the dust. 예. 그 스피드나 막 속도를 이야기하는 그 직선 하나도 없고 전부 이렇게 매끄럽게 라운딩 처리가 돼 있고 저 같으면 이렇게 누워서 저녁 때 불을 좀 어스름하게 켜놓고 이게 무슨 그림이 안에 숨어 있나 막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보면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너무 아름다운 패턴에다가 좋은 색깔들이 이렇게 사방 똑같은 거 하나 없이요. Big one. 아, 이제 여행객들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방을 갖추고 있는 곳. 비용을 아끼고 싶은 배낭 여행객들을 위해선 도미토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I feels quite clean, nice, and special. Yeah. Amazing. 방을 더 만들고 싶으면 추가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그저 땅을 더 파내기만 하면 됩니다. If it was square or whatever, it's less strong. But the curve, just like the Roman Colosseum. Roman Colosseum. Yeah, same thing. 지대가 대부분 사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파내기 쉬우면서도 무너질 걱정은 없다고 합니다. 이 낭만적인 지하 숙소를 운영하는 스미스 씨는 한때 오팔 광산의 광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찌감치 광부 일을 포기하고 쿠버 패디를 찾는 여행객들을 위한 사업으로 눈을 돌렸다는데요.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So I did try opal mining for about 2 years. Didn't find much. It was just enough for beer money, which is not enough to live on, because the opal miner is an individual. Everyone's works for themselves. There's no multinational companies or companies who employ people. So it's a gamble to go and try opal mining full time. Some people find opal, most people don't. So it is a lottery. In case of New Zealand, there are two villages. One is for coal miner. Yep. Another one is gold miner. Right. Okay. Gold miner, there was some bigger jail and bigger problem. But coal miners, they are more even happier than gold miner, isn't it? That's and right. yeah, they work every day for small value. That's right. Yep. If they are prospecting for themselves, would be the same as opal mining. Yeah. So. 사실 이 황무지 한가운데 이런 마을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오팔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쿠버 패디의 또 다른 이름은 오팔의 수도, 세계 최대의 오팔 생산지기 때문인데요. 시내 곳곳 오팔을 채취하고 가공해 판매하는 상점들이 즐비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지역에서 발견된 오팔 중 가장 큰 오팔을 전시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 상점을 찾았는데요. 과연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오팔 광석이 눈길을 끕니다. 오팔은 바다의 모래가 땅속 깊이 퇴적되고 열에 의해 변성되면서 만들어진다는데요. 아주 다채로운 색상을 자랑하죠. 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온갖 색깔이 다 나는데. 와. 이렇다 보니 다른 보석들처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 가격을 매기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Any other gemstone has only one color. Opal is the only gemstone that has all the colors. All the colors. Yes, and that's why we call it the queen of the gems. We don't have anything else. Wow. Oh, that was one piece. 오팔은 바탕색에 따라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화이트 오팔, 워터 오팔, 블랙 오팔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지금껏 본 그 어떤 보석보다 화려한 느낌입니다. Yeah, it's so beautiful. But when you put this next to it, then you can see how much better that is. Yeah? Did you put any oils on there? No. This is all only polished from the surface, like you do polish any other gemstone. It's about $250,000. Wow. But I would not sell it in that price. So don't offer me. Approximate value for this. 찬란하고도 화려한 이 무지개색 보석을
호주의 원주민들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 했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예언의 능력을 준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특히 고대 로마인들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이라는 뜻의 큐피트 비데로스라 부르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하네요. 로마와 프랑스 황제들의 왕관을 장식하고 셰익스피어가 인간의 변덕스러운 마음에 비유하기도 했던 오팔. 그 중에서도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것은 어두운 바탕빛에 가장 밝은 색을 자랑하는 블랙 오팔입니다. 옛날같이 염료가 안 발달됐을 때 이런 색깔들을 사람들이 보면 여기에 이렇게 최면이 걸리듯이 여자들이 매혹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정말 색깔이 대단합니다. 이곳에서 오팔을 처음 발견한 것은 20세기 초 금을 캐러 왔던 광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후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지금과 같은 마을이 형성되었고 이들이 군대에서 배워온 참호 파기 기술은 쿠버패디를 더욱 깊은 지하 마을로 변화시켰죠.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경험해 볼 수 있는 박물관도 있습니다. 이름하여 올드타이머 박물관. 오팔이 나오는 옛 광산을 고스란히 보존해 놓았는데요. 입장을 위해선 안전장비 착용이 필수입니다. And so this is real mine, isn't it? This is a real opal mine. Yeah, open mine, opal mine. All the dirt from here, they wound up with a hand winch. By hand. Wind the bucket up. And one man Up stay the top, outside. one up top, one down below. Wind the bucket up by hand. Hard work. Yes, very. Yeah. 당시 광부들의 고된 생활상은 마네킹으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술병을 옆에 두고 쓰러져 자는 광부의 모습입니다. 조금 안쓰러운 풍경이네요. 수직으로 깊게 패인 갱도에서 오팔을 캐는 광부들은 맨몸으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올라갈 땐 두 팔과 다리만으로 이 높은 벽을 올라가야만 했죠. Yeah. Somebody. Oh, watch out here. Yeah, someone up there still. 제게는 운동 삼아 해볼 만한 즐거운 체험이지만 이들에겐 참으로 고된 일상이었겠죠. Oh, it's nice. 매일같이 이렇게 오르내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하루 종일 밑에서 이거 파고 이렇게 구부려서 뭐 오팔 찾고 이러다가 저녁 때 피곤해 갖고 올라오려면 퇴근길이 엄청 힘들 것 같습니다. 오로지 오팔을 찾겠다는 꿈 하나로 버틸 수 있었던 거겠죠. 요즘엔 땅속에서 흙을 파 생겨난 부산물들을 기계로 빨아올린다고 합니다.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었는데요.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커다란 암석도 순식간에 빨려 들어갑니다. 물론 사람을 빨아들일 정도는 아니라지만 그 힘이 여간 강한 것이 아닌데요.
이렇게 지하 수십 미터에서 빨아들인 돌들은 순식간에 바깥 세계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Many good points about the blower, only two bad ones. Yeah. One is that it's so very inefficient and uses so much diesel. Yeah. The only other bad thing about the blower, the original idea came to Coober Pedy with a New Zealander. Oh. Yeah. Clever. That's Aussie humour for you. Yeah. 데이빗은 가이드이면서 인근에 있는 오팔 광산의 광부이기도 합니다. Every morning I'm mining for myself. Yeah. And this job helps me pay for my mining. Which is your main job? The mining. Wow, you're a professional miner, full-time miner. Yeah. Wow. And you'll find most of the miners have got second jobs to help pay for their mining. Yeah. With opal mining, you can earn a lot of money in 1 year, but then the next 4 or 5 years you don't get anything. So it ends up not very good. 우리는 데이빗을 따라 마을 인근의 광산지대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쿠버 패디 주변의 도로를 달리다 보면 한쪽으로 무수히 많은 오팔 광산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워낙 위험해 마을에서 미리 인가를 받아야만 출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표지판부터 무시무시하죠. 무려 100년간에 걸친 오팔 찾기의 현장. 남겨진 것은 25만 개가 넘는 무시무시한 수직구멍과 파내고 쌓인 흙더미로 만들어진 언덕들 뿐입니다. 이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장관을 이루고 있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안전장치 하나 없이 수없이 뚫린 엄청난 수직 갱도들을 보니 출입을 통제할 만도 합니다. 여기가 수직 샤프트인데 밑으로 깊이가 한 20-30m 되니까 한 10층 높이 정도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10층에서 떨어지면 구조하는 사람이라도 올 텐데 이거는 뭐 이 밑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봤자 구조하러 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더 심리적으로 더 무시무시합니다. 아주. 이번엔 데이빗의 트럭을 타고 실제 그가 일하는 광산으로 가보기로 합니다. We only have to get down to there where that. Yeah. But this is too soft. Yeah. 이곳 지리에 익숙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길. 그나마 좋은 경로를 택했다는데 험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머리야. 과거의 흔적들과는 달리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인 광산들이 하나 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와우. 데이빗의 오팔 광산은 이곳에선 중간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그 크기가 상당합니다. Wow! It's not just a hole. I imagine that's just a small hole, but wow, it's big. Very big. Yeah. Wow. 오늘 하루만큼은 저도 광부가 된 기분으로 일을 돕기로 했는데요. 이건 기계부터가 둘이 들어도 힘에 부치는 크기입니다. 곡괭이 하나로 땅을 파헤치던 시절과는 달리 요즘은 이렇게 거대한 드릴로 광맥이 있을 법한 곳까지 파들어간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기계가 알아서 다 해주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꽤나 위험한 작업이라는데요. Still got all my fingers. Yeah. Now this one's a bit out of shape. That one got jammed once. Squashed. That's why it's a bit flat. Yeah. And a bit nails a bit crooked. Many miners lost their fingers. A few of them lost their legs. A few of them lost their arms. 매일매일이 이런 위험한 일상의 반복입니다. Normally four holes. Eight a day. And then we come out in the afternoon and do another four. 드릴 하나가 들어갈 만큼 구멍이 뚫리면 그때부턴 드릴을 추가로 연결합니다. (1m짜리) 드릴을 모두 7개까지 연결해 구멍을 파들어 가는데요. 사실 1년의 대부분은 별다른 소득 없이 빈 구멍만 남는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기계가 알아서 구멍을 뚫는 동안 사람들은 나오는 흙들을 일일이 살피며 오파를 찾습니다. What is this light? Ultraviolet. We call it ultraviolet or black light. Yeah, black light. Yeah. Disco light. Why you turned on for this light only? Because it makes the opal fluoresce. 오팔은 금속이 아닌데다가 다른 보석에 비해 약한 편이라 흙에 섞여 나오기 시작할 때 즉시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데요. Yeah, gypsum is blowing a bit. Yeah. 이를 발견해내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 5천만 원 상당의 오팔을 발견한 적도 있다는 데이빗. 그가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해는 무려 1억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도박 같기도 하지만 그에겐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을 들여야 하는 엄연한 직업인데요. 일하는 양에 비하면 그냥 단순한 정말 무슨 노름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작업량도 많고 인내심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Patience, lots of patience. When you find a good opal, it is just such an unbelievable feeling. Big impact, yeah. And a big impact on your way of life as well. Just take every day as it comes and hopefully you'll have a good day very soon. 그런데 이때 데이빗이 뭔가 발견했나 봅니다. Let me just, can you turn the light off for a minute? 흙더미 사이로 뭔가 보입니다. It's big. Okay. Oh. No colour? No. Not what we're looking for yet. But kind of opal. Trace, what we call trace. Anyway. Try. Yeah. 안타깝게도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Yeah, we just throw that away. Throw it away. Yeah. No opal, no colour. Can I take this? Yeah. Yeah. We might get some bigger pieces afterwards, maybe. Thank you. 야, 오늘 인건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오팔. 와. Yeah, might as well bring it out. So no celebrations today. 오팔은 색이 많을수록 그 가치가 높아진다는데요. 그래도 제겐 값을 매길 수 없는 멋진 기념품으로 남을 겁니다. 숨 쉬니까 좀 살겠네. Yeah. Today we got some opals. Yeah, not very much. We need much more than that. If this piece was good colour, that's all we'd need. Just this little tiny piece would pay for the day's wages. Just this size. Just that size. Wow. It looks very big, patient and concentrate. Yeah. What is your
power? Yeah. What is your source, energy source for this kind of mining? For No one's saying you have to go to work today. yeah. And So it's just a lifestyle, really. But it would be good to find some opal too. yeah, and fortunes and luck. Yeah. It's like gold mining. One day, most days you're very poor. Some days you're rich, hopefully. Yeah. Fingers crossed. Fingers crossed, that's for sure. Yeah. 그대로 헤어지기 아쉬워 데이빗의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 역시 더그아웃이라고 불리는 지하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Wow. Come in. That's much wider than I think. 데이빗은 함께 채굴을 하는 동료와 함께 벌써 10년이 넘도록 이곳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겉보기와는 달리 서늘하고 안락한 내부가 살기엔 조금 더 불편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And everything is exactly the same than normal house. Just walls and no windows. No windows. That's the only difference. Yeah. 20대 여행으로 이곳에 왔다가 오팔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데이빗. 그는 결국 이곳에 정착해 광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가족들과도 떨어져 지내며 1년에 3개월 정도만 함께 지낸다고 합니다. Good boy. Good boy. It was my son's dog. And he couldn't look after him, and so he gave him to me. This is my bedroom. Bit messy. Oh. Like this? 이미 장성한 아들, 딸과 간호사인 그의 부인은 모두 대도시에 산다고 합니다. 한때 단란했던 시절들은 사진으로 남아 그의 곁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토록 오랫동안 오팔의 꿈을 찾아 광부로 살아온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I lost a lot of family life because my family's not here. And learnt to live with some pretty weird people living in a town like this. Maybe that's Dave's collection. 가족 대신 지금 그의 곁을 지키고 있는 건 그동안 수집한 광석들입니다. Yeah. Over there. Over 40. Over 40. Yeah. 처음 오팔을 발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의 추억을 담은 수집품들. 보고 있노라니 그의 일이 단지 돈 때문인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My wife tells me I've been on holiday all my life. And if I go down there, I have to get a real job. So it's a lifestyle. It's really hard to give up, really. Maybe 3 buckets. 3 buckets of full of opal, big opals. Yeah, good opal. And then I can retire. 사람에겐 저마다의 삶의 방식이 있고 저마다 아끼는 것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가 평생을 버텨올 수 있었던 건 분명 일확천금에 대한 욕심 때문만은 아니겠죠. 그가 정말로 찾고 싶은 것은 자신이 공허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시간을 헛되이 쓴 것이 아니라는 증거. 그래서 오팔은 그의 인생에 있어 반짝이는 시간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나라 호주. 이 거대한 대륙은 우리나라보다 77배가 크지만 막상 인구는 2,200만 명에 불과한데요.
남에서 북으로 종단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400-500km는 가야 좌회전 한번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두 가지 정도가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 다리로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고 있어야 돼. 몇 시간째. 오른쪽 다리가 힘들고요. 또 하나는 햇빛이 계속 한 방향으로만 일해갖고 오전에는 오른쪽이 너무 뜨겁고요. 오후에는 왼쪽이 너무 뜨겁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갔을까 드디어 노던 테리토리로 접어드는데요. 지금껏 달려온 남쪽과는 1시간의 시차가 나는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잠깐만. 운전 중 저를 깜짝 놀라게 한 녀석이 있었는데요. 썬데빌. 이런 애 길에서 만나더니 운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소니 데빌. 가시투성이 악마라는 섬뜩한 이름을 가진 이 귀여운 녀석은 큰일 난다, 잘못하면. 호주 중부의 사막에서만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지금 팔이랑 저 완전히 범벅인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입에 막 파리가 들어가요, 저도. 근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아우. 야생에서 소니 데빌을 마주치는 그 꿈을 드디어 이렇게 이뤘네요. 다음에 또 언제 만났으면 좋겠다, 정말. 예. 잘 가라. 와. 저한테는 굉장히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이 귀한 녀석을 길 가다 마주칠 만큼 호주 중부는 파충류들의 천국으로 유명합니다. 중부에서도 심장부에 위치한 앨리스 스프링스는 파충류와 함께 오즈 특유의 문화를 접하기에 아주 좋은 도시입니다. 여기 운전 시간만 합치면은 며칠에 걸쳐서지만 한 24시간은 좋게 넘었던 것 같아요. 호주가 엄청 큰 나라라는 게 운전으로 배웠습니다. 운전으로. 이토록 먼 거리를 달려온 보람이 있어야 할 텐데요. 사막의 황무지에 서식하는 각종 파충류들이 모여있는 곳, 파충류 센터를 찾았습니다. 들어서기가 무섭게 절 반겨주는 이 녀석, 우마 파이썬입니다. 턱수염 도마뱀은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높은 애완 파충류죠. 독특한 그물 무늬를 자랑하는 이 녀석은 네티드 드래곤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녀석 역시 도마뱀의 일종인데요. 고아나는 왕 도마뱀을 일컫는 현지 말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독사 중 하나인 인랜드 타이판. 한 마리가 가진 독으로 사람 100명 그리고 생쥐 25만 마리를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무서운 녀석인데요. 뱀 보면 뭐 이렇게 저는 그냥 느낌에 이렇게 뱀 독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이렇게 또아리를 푸는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좀 공포심이 조금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무시무시하게 생겼는데요. 하지만 정작 인랜드 타이판에 물려 죽은 사람은 여지껏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격 좋기로 대표적인 녀석이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Hey Frank, you going to come and say good day? Yes. Justin, you mean? Yes, as long as you support his body, he's quite happy. He's a really gentle one. Spencer's goannas are sort of quite a nice goanna. Even in the wild, they're pretty mild. One of his foods that he likes to eat in the wild as well is venomous snake. So he's very resistant to the venom, but it also makes it very difficult for a snake to get through the skin, having such a nice tough outer layer.
So yeah, very well adapted for what they're doing. But looks quite slow. He does catch some venomous snakes. He looks a bit slow, but you get these when they're actually warm and right up at the temperature. These things will outrun us. So very, very fast moving animals. Really? So they hunt down a snake with ease. 한 가지 재밌는 건 이 녀석 원래 서식지가 나무 한 그루 없는 평원이라 높은 곳을 무서워한다는 건데요. 나무에 기어오르지 못하는 유일한 오스트레일리아 도마뱀이기도 합니다. 어찌나 온순한지 처음 보는 제 손길에도 전혀 거부감이 없는 녀석. 감정 전달 같은 게 제가 이렇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처음 만질 때는 조금 경계하고 그랬는데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자기 몸을 맡기고 이렇게 있는 게 꼭 강아지 같아요. 귀여운 강아지. 이 밖에도 이곳에 살고 있는 파충류들이 모두 30여 종, 100마리가 넘는다는데요. 아주 반가운 녀석을 다시 만났습니다. 소니 데빌. 알고 보니 이들은 신체 구조부터 사막에 특화돼 있다는데요. These characters here, when they drink water, they can actually use their feet. So Really? they have to put their foot in the water, and capillary action will draw the water up over their body, and it channels down to their face. They drop their head forward a little bit. And, you know, even some moisture on the ground, they can draw that moisture up over their body. So amazing little fellows. Wow. Yeah. These guys, come here, little man, have got a belly print. Ah. So that little print on the belly, I'll let him roll back over. He doesn't like that little part. Ouch. So that little belly print is unique amongst all the animals. Like fingerprint. Yeah, like fingerprint. So you'll never see another one the same. His face is great too. Yeah, they got Very handsome. very pretty face. Yeah. Yeah. 생긴 것만큼이나 독특하죠? 이곳에선 단지 전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파충류들을 보다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루 3번 진행되는 교육도 있습니다. 혀의 색깔이 신기한 푸른 혀 도마뱀은 심각한 얼굴 표정과는 어울리지 않는 백치미가 매력이고요. 호주서 2번째로 큰 뱀인 올리브 파이썬은 무려 6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이 녀석은 아직 2m 남짓인 어린 녀석인데요. 자기 몸둘레 3배까지 벌릴 수 있는 거대한 입의 소유자이기도 하죠. 아직은 작은 쥐를 먹지만 더 크면 닭이나 토끼, 캥거루에서 소까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입가에는 열 감지기가 있어 사냥감을 밤에도 추적할 수 있다는데요. 이 녀석 지금도 혹시 사냥 중인 걸까요? He's gone in between your legs. I'm jammed. It's very soft. Very Wow. They shed their skin every three to five times a year. Yeah. And always new. Wow. 호기심도 많아서 자주 보는 사육사를 알아볼 만큼 똑똑한 녀석이기도 합니다. I suppose I was more frightened of them before, but hey, not anymore. Don't know about out bush. My idea of reptiles has certainly changed since visiting this centre. Certainly gives you a better appreciation of the animals. It's very hard to change people's attitudes to something that they really know nothing about as well. You know, so I mean, for centuries they've been either revered or put up as gods, and you know, there's so many different sort of beliefs amongst cultures on the snake that it makes it very difficult to get people to understand that they're a very, very important part of the ecosystem, and living side by side is very easy. 이 땅 위에서 함께 사는 존재를 새롭게 알아간다는 것이야말로 여행이 선사하는 축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울룰루에는 또 어떤 존재가 절 기다리고 있을까요?
종단도로를 벗어나 서쪽으로 200km를 더 가야 하는 울룰루. 아직 도착하려면 멀었는데 울룰루와 비슷한 모습의 독특한 지형이 눈길을 끕니다. 조금 더 잘 보일 만한 장소까지 걸어가 보기로 했는데요. 붉은빛 모래를 제외하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대지. 그리고 그곳에 우뚝 솟은 바위산 마운트 코너입니다. 평평한 탁자라는 뜻의 메사라고 불리는 이 특별한 지형은 호주 대륙이 거쳐온 세월을 고스란히 보여주는데요. 원래 저기 한 6억 년 이상 전부터 여기가 다 쫙 평지였는데 그게 침식되고 또 깎이고 또 융기되고 또 침식되고 해서 다 침식됐는데 저만큼만 마지막으로 둥그렇게 이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뷰가 호주 중부 내륙 쪽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땅이라는 호주의 느낌을 그대로 제일 잘 전하는 그런 아주 풍광이라고 보입니다. 누군가 깎아 만든 것이 아닐까 싶을 만큼 기이한 풍광이죠. 마운트 코너에서 마주 보이는 평원으로 한 20분 걸어 내려가면 이번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넓디 넓은 소금호수 아마데우스. 호수라고는 하지만 건조한 사막 기후에 우깃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마른 상태인데요. 야, 소금 결정이 전부. 이는 먼 옛날 이곳이 바다였다는 흔적이기도 합니다. 어쩌라. 잠깐 너무 짜요. 이 지역이 보통 땅 속에서 지하수를 빼서 쓰는데 바닷물보다 한 10배 정도 짜답니다. 그걸 담수화 처리를 해서 식수로 쓴다는데 정말 엄청 실이 짜네요. 전체 길이 180km, 폭 10km에 달하는 이 거대한 호수는 최고 6억 톤의 소금을 만들 수 있을 정도라는데요. 워낙 오지에 위치해 아직 그 실용성이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 부르기라도 하듯 더 가까이 다가가 보고픈 마음이 절로 생겨나는 곳. 하지만 모든 매혹적인 것들이 그렇듯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깊다 이거. 소금벌에 빠진 발이 금세 화끈거려 오는데요. 이게 뭐야? 이 경치 보고 들어가다가 빠져갖고 발이 완전 소금기가 너무 많아갖고 하여튼 무좀하고 뭐 튀는 이런 거는 싹 빠졌을 것 같아요. 맨발이 좋다. 소금호수와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드디어 울룰루로 향한 길. 와, 진짜 멋있다. 돌 한 개가 저렇게 크다니까 너무 멋있네요. 내일 막 옆에 막 기어 올라가서 제일 위에 서봤으면 좋겠어요. 기대가 막 많이 아주 많이 됩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뜬 것은 아침 7시. 일찌감치 맞춘다 했는데도 어느덧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아유, 조금 늦었습니다, 아침에. 울룰루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해 뜰 때와 해 질 무렵이라는데요. 이를 놓칠 수야 없겠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풍경. 너무도 짧아 아쉬움이 더 큰데요.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픈 마음은 누구나 매 한 가지인가 봅니다. 근사한 일출만큼 멋진 하루가 기대됩니다. 울룰루의 풍광을 제대로 만끽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늘에서 보는 것만큼 울룰루의 전체적인 윤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은 또 없겠죠. 그런데 출발 전 갑자기 어디선가 주유기한 대가 나타납니다. 워낙 오지인데다가 소규모로 운영하다 보니 항공유를 손으로 넣는다네요. Very high technology. It's all by hand. Okay. 차량 운전에서 헬기 조종, 그리고 주유원에 이르기까지 1인 3역을 맡아 하는 저스틴과 함께 드디어 출발입니다. 땅과 멀어지는 속도만큼 마음은 더욱 설레오는데요. 아, 드넓은 아마데우스 분지에 오로지 그 자신 홀로선 이 독특한 풍광이라니. 이 느낌을 어떻게 다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원주민들의 성지였던 이 바위는 그렇게 제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보다 가까이에서 울룰루를 보기 위해 찾아간 길. 이 땅의 오랜 역사를 증언하듯 홀로 우뚝 선 몸에는 세월의 굴곡들이 가득합니다. 가까워질수록 그 엄청난 크기에 전율마저 느껴지는데요. 진짜 말도 안 되게 크네요. 세상에서 가장 큰 바위 울룰루는 높이 348m에 둘레가 9.4km에 이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마치 누군가 힘껏 구겨놓은 것만 같은 모습인데요.
바위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이 한순간에 깨지고 맙니다. (9억 년) 전에서 (3억 년) 전까지 생겨난 아마데우스 분지. (5억 년) 전 바다가 된 이 땅에는 모래로 이루어진 침전물들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후 지층이 옆에서 힘을 받으며 조산운동이 일어나고 접혀진 상태로 지표 위에 올라온 부분이 지금의 울룰루인 거죠. 하지만 이 거대한 바위는 전체 크기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땅속에 그 나머지 부분이 더 묻혀 있다는데요. 해발 800m에 달하는 정상까지는 일일이 박혀있는 쇠말뚝을 이용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꽤나 위험해 보이죠? 그런데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 웬일인지 오르기를 포기하고 울룰루 옆으로 돌아가는 코스를 택합니다. 알고 보니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비가 오면 등반이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실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정작 저를 헷갈리게 한 건 관광청에선 이렇게 쇠말뚝까지 박아놨는데 바로 그 옆에 올라가지 말아달라는 원주민의 호소문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울룰루는 호주 원주민 아난구족의 천지창조 신화가 깃든 곳입니다. 이들은 이곳이 세상의 배꼽, 즉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는데요. 조상과 접신하는 주술의식을 할 때 부족의 최고의 주술사들만 출입했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 1985년 호주 원주민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서 아난구족에게 울룰루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반환했습니다. 그 대신 임대권을 받아 관광객들의 정상 등반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관광이나 이쪽 관리사무소에서는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 놓고 원주민들은 올라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좀 되게 두 가지 이야기가 한 장소에 두 가지 다른 의견이 같이 돼 있는데, 아무튼 산을 좋아하는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는 꼭 올라보고 싶을 때 이게 되게 갈등입니다, 이게. 강풍으로 등반로가 폐쇄된 것이 그나마 제 선택을 쉽게 해줍니다. 울룰루에서 서쪽으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 카타추타, 그곳에 바람의 계곡을 만나기로 한 겁니다. 울룰루와 함께 수억 년의 세월을 견뎌낸 카타추타는 하나의 귀암괴석이 자그마치 36개로 쪼개진 모습입니다. 울룰루보다도 훨씬 광범위한 규모인데요. 경이로운 풍광과 원주민들의 문화적 가치를 존중해 울룰루와 함께 유네스코 복합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야, 안전운전 안 되네요. 안전운전 안 돼. 와. 카타추타를 보다 완벽히 즐기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바람의 계곡으로 가는 트레킹인데요.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그 바람의 계곡입니다. 가까이 갈수록 점점 커져요. 아까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멋있는 모양이었는데 이 크기가 직벽이 어마어마합니다.
카타추타는 머리가 많다는 뜻의 원주민 말입니다. 36개의 조각난 바위에서 사람의 머리를 떠올리다니 그 상상력이 놀랍습니다. 저처럼 울룰루 등반 대신 이곳을 택한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요. 덕분에 길 잃을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눈길을 가장 먼저 끈 것은 다름 아닌 카타추타의 표면입니다. 울룰루하고는 완전히 다른데요. 울룰루는 여기가 다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바위인데 여기는 이렇게 자갈들이랑 진흙이랑 한데 뭉쳐서 생긴 아주 완전히 다른 형태의 바위입니다. 이게 마치 땅콩이 송송 박힌 초콜릿 같죠? 울룰루와 함께 솟아오른 곳이지만 퇴적층의 성분에 따라 이렇게 다른 모습을 하게 된 겁니다. 총 면적 35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바위산. 바위와 바위 사이에 형성된 계곡길은 비교적 경사가 심하지 않아 쉽게 오르내릴 수 있었는데요. 가장 높은 바위가 546m로 울룰루보다도 무려 200m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놀랄만한 풍경이 눈에 띕니다. 이 황량한 바위산 안에 계곡물이 흐르고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 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조그만 강이지만 물길이 흐르고 나무들이 있고 초록색의 그늘이 있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이런 게 사실 그 옛날 원주민들한테 얼마나 큰 기쁨으로 이렇게 확 와닿았을까. 아마 여기에 도착하면 저 같으면 막 울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 것 같습니다. 사막에서 거주해온 아난구족에게는 이곳 역시 신성한 장소라고 합니다. 저기 보세요. 저기 캥거루 2마리 있네. 이 녀석들은 붉은 캥거루라고 하는데 사막과 정글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생명력 강한 녀석들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풀폭이 하나 없을 것 같던 카타추타. 하지만 그 안엔 생태계의 순환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가까이 가니 절 적으로 알았는지 독특한 동작을 취하는 녀석. 덩치를 커 보이게 해서 적을 위협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저 귀엽게만 보이는데요. 야생에서 건강하게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반갑고 힘이 돼요. 막. 척박한 바위산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귀한 생명의 보금자리 카타추타. 이들을 오랫동안 품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묵묵히 견뎌낸 세월의 온기는 여행의 피로를 잊기에 충분했는데요. 발길이 닿는 곳마다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몸이 점점 괴로워져도 절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됩니다. 기분 점점 좋아집니다. 그렇게 바위와 바위 사이 트랙의 반환점에 도착했습니다. 계곡 사이로 보이는 드넓은 평원과 그 위로 우뚝 솟은 카타추타의 또 다른 봉우리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동 그 이상의 풍경을 선사해 주었는데요. 근데 여기에는 정상에 없는 게 다 있어요. 이 지역에 필요한 게. 이 시원한 그늘하고 또 바람의 계곡이라서 그런지 이 시원한 바람들하고 이 동네 사는 안항구라는 이제 종족이 예전부터 했던 얘기인데 산이나 암벽을 오르는 게 진실이 아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산에서 듣는 것이다. 이 얘기한 게 이렇게 여기 오니까 딱 마음에 와닿네요. 물을 품고 생명을 품은 이 관대한 대자연은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녁 무렵이 되자 차들이 하나둘 울룰루 주변에 모여듭니다. 이제 잠시 뒤면 지상 최대의 자연쇼가 펼쳐질 시간. 전 세계에서 연간 40만 명이 찾을 만큼 유명한 울룰루의 석양입니다. 저마다 가장 좋은 자리를 찾느라 분주한 사람들. 저도 완벽한 순간을 위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해의 각도와 구름의 농도에 따라 하루 7차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울룰루.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그 절정의 순간이 시작됩니다. 원주민들에게는 영혼의 고향이자 이 땅을 찾는 수많은 이들에게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는 울룰루. 그 가르침에 잠시나마 귀를 기울일 때, 그렇게 자연과 하나가 될 때 이 짧은 만남은 제 삶 속에 변치 않는 한순간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대륙 종단의 마지막 여정, 다윈으로 향하는 길. 매일 아침을 이렇게 설레이는 기분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도로 앞쪽으로 자욱한 연기가 눈에 띕니다. 야, 이제 불 보인다. 벌레들이 막. 전부 부시파이어야. 와. 자연적으로 발생한 들불, 부시파이어. 뜨거. 열기가. 부시파이어는 맑은 날 바싹 마른 가지가 바람에 의해 마찰을 일으키면서 불이 붙는 현상입니다. 이거 빨리 신고해야겠다 가서. 특히 호주의 숲은 80%가 유칼립투스 나무인데요. 이 나무들이 방출한 알코올과 오일 성분이 공기 중에 퍼져 있어 쉽게 불이 붙는다고 합니다. 도시 근처에서 불이 날 경우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주범이기도 하죠. 호주에선 매년 여름 연례 행사처럼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부시파이어는 상위 포식자를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생태계 균형을 재구성하는 중요한 자연현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행자들은 이 신기한 자연현상을 보고 마치 관광지에라도 온 듯 카메라를 눌러댑니다. 제가 보기엔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를 뿌리고. 그래도 마을 근처다 보니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누구에게라도 알리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유소에 가서 좀 다음 주유소에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불이 났다고.
화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 와이클리프 웰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인데요. 주유소 벽에 그려진 특이한 그림이 눈에 띕니다. UFO와 외계인으로 가득한데요. Hello, excuse me. Hi. Hello. 절 맞이한 것도 외계인 I 점원입니다. found some bushfire just about 10 kilometers south. Yeah. From here. No English. No English. No English. Yeah. Welcome to the earth. Righto, let's stop being silly. Yeah. What can I do for you, John? Yeah. I found some bushfire about 10 kilometers south from Did here. you start it? No, I didn't. Oh, okay. I've got to ring the police. This fire is very slow moving because there's not a lot of fuel for it to burn. Yeah. Whereas if you were in a not in the desert, there'd be a lot of fuel and the fire would be savage, you know, and dangerous. But not here. It's fine. I felt quite big fire. Yeah, I saw the quite big fire, flames and. Yeah. And No, so- you're not the first person today No, that's no. been very worried about the fire, and, but no, it's fine, and it's very normal here. It's good. Put the mask on you. Oh, no, thank you. 장난기로 가득한 이분. 불보다 더 좋은 구경거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And come with me, I'll show you the alien we caught. We did catch a real alien. We actually caught one. So we have proof that there is aliens visiting the Earth. Do you want to see it? Yeah. You won't be frightened, will you? No. Come with me. 외계인을 잡았다니 이건 또 무슨 얘길까요? 따라가 보니 진열장 속 정말 외계인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점점 궁금해집니다. Where did you find it? This man here, I caught him. You caught him. Yep, in the crash. In the crash. There was a UFO crash out the back here, and there was many of these running around. I had to go out and catch him. Very strong. No, really, the truth is, he is a model from a movie from the USA. They made 50 of them. They're made out of latex, and he is one of those of the 50 for a movie. I paid a lot of money for him too. Maybe this is a kind of attraction for tourists just passing by, right? Well, it's a fact that that we see flying things in the sky that are unexplainable. That's a fact. We see it often. 2차 세계대전 당시 군대 보급을 위해 지어진 이 작은 마을은 UFO가 자주 출몰한다는 목격담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씩 UFO 관련 시설물들을 설치하기 시작하면서 이젠 오히려 외계인의 마을이 된 느낌입니다. 그리고 최근엔 이를 재밌어하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We have an annual UFO convention here. Oh, with really? like 1,000 people. Really? Come, yep. No, it's very big. Oh. How about population here? Population here at Residents Wycliffe Hall? here. Yeah. 7. 총 인구 7명이라는 이 조그마한 마을은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Kambe. I don't believe in aliens, so it's a little bit funny, but yeah, it's nice that they have a town here or somewhere, a restaurant or a motel that has this because it's very special. We don't have it in Europe, you don't find it anywhere, so yeah, it's nice. 외계인 마을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뒤로하고 이번엔 레리마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야, 여기 프리즈라고 있네요. 100km 단위로 이렇게 좀 재밌는 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커피도 공짜로 운전자들한테 주고
또 지역마다 주인이 갖고 있는 그 취미 생활에 따라 재밌는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도 프리 듀레니까 한번 들려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런 예기치 않은 장소와의 만남은 종단 여행을 지치지 않게 해주는 피로회복제와도 같은데요. 무료 동물원이 있는 곳은 내리마의 한 여행자 숙소 뒤편입니다. 과연 어떤 동물들이 있길래 동물원이라고 하는지 궁금한 마음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가장 먼저 절 맞이한 것은 왈라비 중에서도 기운차고 민첩한 에자일 왈라비입니다. 이 녀석 어찌나 부침성이 대단한지 아무래도 돌보는 분이 정성을 다해서 키웠나 봅니다. 야, 아이고 너무 귀여워갖고 못 가겠어요. 어쩜 이렇게 부침성 있고 귀여운지. 아유. 이곳을 운영하는 사람은 숙소의 주인이기도 한 베리 샤프 씨입니다. 그는 매일 2시간씩 이 녀석들을 돌보는데 할애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챙기는 건 날지 못하는 새, 에뮤입니다. Is it meat? It's the meat, yeah, but see, it's got other stuff in it. You can see rice and carrot and vegetables. Ah, yeah. 2 at one time. 3. Let's try. 저도 잠시 손을 거들었는데요. 식성에 맞춰 특별히 만든 사료라더니 정말 식욕들이 대단합니다. Excuse me. 어찌나 공격적인지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는데요. You've been naughty. 이 녀석들 제 머리에 화풀입니다. 이 작은 마을의 인구는 고작 13명. 사람보다 동물이 훨씬 더 많은데요. Pet birds? Ah, pet birds. Yeah, Ah, yeah, just yeah. for hobby. Ah, that's And big then- hobby. And now it's Plenty of gone them. too big. 이곳엔 에뮤와 왈라비 외에도 quite thin now. 먹을 잎들로 가득합니다. 식성도 가지각색이죠. 도마뱀들은 밀웜이라고 불리는 신선한 벌레를 좋아하는데요. 거북이에겐 닭고기만한 게 없습니다. 사료값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Then why do you keep this place free? Why don't you get some? Because it's not my business. It's not a business. It's the hotel's the business. This is not the business. It's still hobby. 취미라고는 해도 이 동물들의 한 달 식비로만 800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만 원이 나간다니 엄청나죠. Early tomorrow because I have to get it. What does your wife say on your hobby? Does she support? I'm lucky I don't have a wife. 동물들 사랑에 푹 빠진 베리 씨에겐 돈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그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멋진 가족들이기 때문이죠. Oh, lovely. Oh. Well, I don't really know. I just do what I want to do. This is what I want to do, so I do it, and no other reason. Yeah, there's no other reason. It's not to make money. It's just makes my day. Yeah, because it'll be too big for that. 하고 싶은 일이니까 한다는 그의 단순한 답에 인생의 진리가 숨어 있는 듯합니다. 가족 같은 동물들과 함께하는 삶이 있다면 험한 맹수리와 함께해야 하는 삶도 있습니다. 악어들의 천국 다윈으로 향합니다. 남쪽 끝 애들레이드에서부터 사막을 거쳐 북으로 달려가는 길. 주변의 나무들은 점점 울창해지고 건조하던 대지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굉장히 습하고요. 그다음에 나무들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나무들이 많고 막 정글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되게 느낌이 많이 달라요. 흔히 아웃백이라 불리우는 황무지 사막을 벗어나 호주의 북동쪽 습지대로 들어선 겁니다. 애들레이드 강 인근에 위치한 전망대. 이곳은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 때문에 준열대성 기후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인지 자연 경관부터 색다른데요. 드넓게 펼쳐진 싱그러운 초원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간 쌓인 여행의 피로를 가시게 합니다. 어쩐지 날씨가 심상치 않다 싶더니 순식간에 들이닥친 먹구름이 기후의 변화를 실감하게 하는데요. 이조차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울창한 밀림 사이로 흐르는 강물과 실록이 우거진 땅, 아직 미개발된 지역이 많아 야생 그대로의 모습을 느끼기에 충분한데요. 초록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다르네요. 아주 풍요로운 느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금 발걸음을 재촉하는 길. 이번엔 한 무리의 새떼가 절 반겨줍니다. 너무 좋다. 이 원시 생태계의 지배자는 다름 아닌 악어입니다. I'm good, thank you. And you? Good, thank you. My name is Hun Kim. Hi, my name's Richard. Yeah. 건물 안에는 온통 악어 관련 기사들이 도배되어 있는데요. Is it real news headline? Yes, they are. Unfortunately, yes, they are. Every single item that we have there on the wall. Camping anywhere next to anybody. 악어로 인해 일어난 무시무시한 사고들. 하나같이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니 어쩐지 으스스해집니다. Is it safe this trip? Safe is a relative term. Is it safe to fly in a plane? No. Is it safe to drive a car? No. Is it safe to cross a road? Yes, I understand. Because they are wild. They are wild, yes. 안전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해도 애들레이드 강에서 벌써 26년째 운영되고 있는 이 보트는 한 번쯤 타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야생 악어들이 뛰어오르는 모습을 눈앞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What I ask is that you do not swap sides of the vessel. So stay on the side that you're on. The reason being is the crocs will be positioned in a manner that will allow you to see the croc on either side, so you don't have to move around too much. If you do happen to go downstairs, please keep your body parts inside the window. Don't stick anything out of the window at all. Now we're here on the Adelaide River. It is a fresh. 동물원에 졸린 악어가 아니라 진짜 야생 악어를 보러 가는 길. All the rain that we've been having over the last year. Now I have 2 life jackets on board today. Nice bright orange things. Is anybody interested in having one? You can buy it for $90. You know, I try to get rid of them because I do not want to be wearing a life jacket. If you wear a life jacket out here on the river, you are going to perish very quickly. Unfortunately, crocodiles are colour perceptive and they do target bright colours. So just have a look around, have a look at the people next to you, have a look to see what sort of coloured article or item of clothing that they're wearing.
옆에 아저씨 지금 밝은 옷 입고 있는데 우리 둘 다. 이제나 저제나 악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려보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쉽사리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강 옆에 통나무들도 다 악어같이 보여요. 너무 똑같이 생겨갖고. 과연 오긴 오는 걸까요? 바로 그때 서서히 다가오는 악어 한 마리. 선어는 악어가 나타나자마자 재빨리 미끼를 준비하는데요. 악어가 가장 좋아하는 물소 고기입니다. 이 인근의 악어들은 오랜 경험 끝에 보트의 프로펠러 소리만 듣고도 고기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데요. What a sound! They are capable of totally clearing the water, tail and all, but it's all incentive based. They sort of know they get that chop at the end, so they only put as much effort in as they have to. 한 악어 사냥꾼이 악어 수가 줄어들자 이들과의 공존을 고민한 끝에 만들었다는 악어 크루즈. 이젠 빼놓을 수 없는 지역 명물이 됐답니다. Impressive. I'd have to say impressive. They've been around for 240 million years and they've changed very little. And yet, look at us. Look at other animals. They evolved. The crocodile has not evolved. It is still the same as it was back then. You know, they don't need anything. We should be concerned. If these animals climb out of the water and increase the size of their brain, you and I will be nothing but crocodile food. Oh, serious. 과연 언젠가 그런 날이 올까요? 호주 종단의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길. 30분이 채 안 되어 시내가 나타납니다. 와, 드디어 다윈에 도착했습니다. 아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도 많고 신호등 뭐 높은 빌딩들 많아갖고 정신 차리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우. 호주의 북쪽 끝에 위치해 톱 엔드라고도 불리는 다윈은 관광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동물과 자연을 체험하는 각종 여행 상품들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끄는데요. 그 중심에는 역시 악어가 있습니다. 생태계의 제왕 악어와 이들을 지역 최고의 매력 포인트로 발전시켜온 다윈 사람들. 전 세계 악어들을 한자리에 모아놨다는 악어 박물관부터 찾아가 봅니다.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릴 만큼 오랜 시간 지구상에 존재해온 악어. 현존하는 악어들은 모두 23종류입니다. 그중 대부분은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이제는 멸종위기에 처한 쿠바섬의 최강 포식자 쿠바 악어와 동남아 일대에 서식하는 펠스 가리알, 큰 혹이 특징적인 인도 가리알까지 종류도 다양한 세계 각국의 악어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제 시선을 잡아끈 것은 이 엄청난 크기의 악어 가죽입니다. 무려 6m짜리라고 하는데요. 진짜인가 이게? 오. 야. 얘는 이렇게 두꺼운 걸 입을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히 크고 싸나운데
조금 다른 동물들하고 너무 균형이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나네요. 수컷 악어는 죽을 때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녀석들도 새끼였을 때가 있었겠죠. Maybe already they know I'm not food. 아직 3년밖에 안 된 어린 녀석들입니다. 악어의 수명은 80년 정도로 인간과 비슷한데요. Here we go. 인간과 달리 태어난 지 5년만 지나도 2m까지 자란답니다. 엄청난 식욕을 자랑하는 대식가인 만큼 먹이 하나가 떨어질 때마다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데요. 크기로 보나 행동으로 보나 아직은 귀엽기만 한 녀석들. 하지만 악어는 본능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작은 녀석들이라고 방심할 수 없습니다. Wow. That's a real tattoo. Real tattoo. It's a real tattoo. Yeah. What happens? I got bitten by a little crocodile. Little one. Little is about 6 feet long, about 2 meters long. Wow. How old are him? He would have been about 5 years old. 5 years old. 4 or 5 years old, yeah. Wow. Oh. Your wife. 전문 사진사가 보여준 당시의 상처. 사진으로 보기에도 몸서리 쳐질 만큼 끔찍한 기억일 듯합니다. It makes for good stories, and by the time I'm 60 years old with grandkids, Yeah. it won't be a 6-foot crocodile; it'll be 6-meter crocodile. Yeah. That's true. It will That's be old old Charlie. time. and then I killed him. So 'cause he hurt my leg, so I had Yeah. 그에게 이런 무용담을 안겨준 녀석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파충류, 호주 바다 악어입니다. 이곳에선 그 바다 악어를 바로 눈앞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듣던 대로 거대한 몸집이 눈길을 끕니다. 보는 사람을 이렇게 꽉 찍어 누르는 어떤 그런 맹수 같은 느낌이 딱 위험이 있어요. 위험이.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매혹하는 이 엄청난 녀석들. 몸 길이 최대 7m에 몸무게 최고 1톤까지 자라는 초대형 괴물인데요. 호주 북부의 강과 바다를 들락거리는 호주 바다 악어는 짠 바닷물 속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랫동안 생존이 가능한데요. 파도를 타고 수백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이동하기도 한답니다. 물 안쪽으로 바로 눈높이에서 악어를 볼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름하여 데스 케이지, 즉 죽음의 우리입니다. 투명 아크릴로 만든 두께 4cm의 벽이 악어와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전부입니다. 자칫 수조가 깨졌다간 당장이라도 악어에게 잡아먹힐 것이라 생각하니 긴장감이 맴도는데요. 특히 호주 바다 악어는 난폭한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수조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야생성은 아무리 안전하다 해도 공포를 불러일으키는데요. 가까이 가보고 싶은 마음하고 가까이 가기 싫은 마음하고 두 개가 이렇게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을까 싶지만 무섭기도 하고 고민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도 결국 강한 호기심이
제 등을 떠밀어 줍니다. 일단 들어가 보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더 가까이서 더 이렇게 많이 느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안전 수칙과 함께 입수할 시간. Bye. Oh, please make sure that control. 오. 좀 무서워요. 이 구조물 자체가 더 떨리는 느낌? 과연 괜찮을까요? 특별한 장비 하나 없이 그렇게 입수가 시작됩니다. 이 녀석 정말 무섭게도 꼼짝 않고 절 보고만 있는데요. 그렇게 악어의 바로 눈앞까지 다가간 길. 서서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무시무시한 얼굴에 긴장감도 더해가는데요. 설마 이 녀석 절 먹이로 생각하는 걸까요? 심장은 두근두근, 아드레날린이 치솟습니다. 이런 멋진 경험이 또 있을까요? 으시시하게 싹 다가와요. 뭐 철싹거리지 않는 두려움 이런 걸로. 악어와의 만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절 보며 한껏 입맛을 다셨던 악어를 위해 큼직한 고기를 제공하는 사육사. 악어의 움직임이 서서히 빨라진다 싶더니 순식간에 먹이를 낚아챕니다. 한때 호주 북부에 번성했던 바다 악어는 무분별한 사냥으로 그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40년 전 호주 정부는 바다 악어의 사냥을 금지했는데요. 대신 야생 악어에 대한 교육과 관광 사업을 통해 보호와 높은 수익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막상 들어가서 이제 막 악어랑 같이 있다 보니까 그냥 물속에 들어간 피터팬 뭐 이런 게 되는 느낌이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쉽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 악어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인 다윈항. 시원하게 탁 트인 바다가 저를 포근하게 반겨줍니다. 이곳에 서 있노라니 그동안 달려온 길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처음 남빙양을 건너며 가슴 떨리던 순간부터 거대한 대륙의 주인으로 살아온 수많은 주인공들과의 만남까지. 사막 한가운데에서 사방이 다 지평선으로 쫙 펼쳐져 있었을 때는 그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지평선이 다시 저를 호주로 부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소중한 추억들이 저를 부를 때 다시 호주를 찾을 겁니다.